장생포는 울산 대표 관광지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왜 선생님, 휴일이 많아서 행복하신가요? 휴일도 많지만은 가을 하면은 축제의 계절이거든. 불과 얼마 전에 공업축제가 있었고요. 그 앞에는 산악영화제, 그런 축제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축제를 하면은 볼거리 또 즐길거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거 한번 생각하면 어떤 축제가 생각나요? 저는 또 고래축제 선생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맞죠. 나죠. 그 고래축제를 생각하면은 또 그냥 단순하게 고래축제가 아니고 100년 전에 울산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항해자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울산으로 몰려왔고, 또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고래를 연구하기 위해서 울산에 왔고, 일본의 포경선단들이 울산에 와가지고 고래잡이에 나섰고, 이런 국제적인 포경에 관한 것들이 다 울산 장생포에 집약됐거든요. 그 현장으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100년 전의 울산 장생포. 오늘 한번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장생포는 1980년대까지 동네 개도 돈을 물고 다닐 만큼 부자 동네였는데요. 지금은 고래 문화특구로 지정돼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와, 여기 뒤에 보니까 바다가 쫙 보이는데 여기가 장생포죠, 선생님? 장생포 이름이 좀 신기하죠? 맞아요. 이런 이름이 잘 드물거든. 장생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오래 산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장성이라는 데서 출발했어요. 이 장성이라는 건 장생, 장성 이런 거는 아주 거대한 그런 동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외경의 대상을 상징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울산의 장생포는 그 외경의 대상이 뭘까? 바로 고래죠. 그렇죠. 그 고래라는 동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이곳에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고래의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당제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지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천지먼당이라든지 한계먼당이라든지 이런 지명들도 있고, 백두산도 있어요. 장생포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이 옛날부터 백두산이라고 했는데, 이 백두산이라는 말을 썼던 거는 그만큼 이 장생포라는 땅을 신성스럽게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장생포의 최고 전성기였던 시절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고래 문화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장생포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옛 마을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입니다. 이게 2015년쯤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1986년에 상업포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업포경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생포에 포경선들이 다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포경업들이 다 사라졌거든. 한때 1만여 명이 넘던 이 마을 주민들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쇠락의 길을 걷던 장생포가 드디어 고래문화특구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관광 컨텐츠를 잡아넣어 가지고 2015년 무렵에 여기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영화를 누렸던 장생포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뒤에 모습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해체를 했나 봐요. 이 고래 해체장이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장생포에서 고래를 많이 해체해서 세계 각지로 보냈죠. 그 기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영원호랑 세원녀가 바다에 나와 미역을 따라가다가 뭔가 큰 물체의 등에 올라타갖고 일본을 갔다 이야기 들었죠. 네. 그 등에 올라탔던 게 바로 울산 앞바다에 있던 고래 이야기고, 그뿐만이 아니고 신라시대에는 고구려에 고래의 기름을 진상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원의 황제나 중국 쪽의 황제들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고래 기름을 굉장히 좋아했다 해요. 울산의 고래 기름을
거기에 갖다 줬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고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하나 조선시대에 보면 고래를 잡았다는 많은 기록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동해 바다에는 먹을거리, 생선 이런 게 넘쳐났어요. 또 조선시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주 큰 동물, 경애의 대상 이런 걸 잡는 것을 조금 꺼려 했거든. 그래서 고래를 좀 잡지 않다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다시 포경업이 이곳에서 발달을 했던 것입니다. 고래 문화마을에는 특별한 집이 하나 있는데요. 1910년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탐험가가 잠시 살았던 집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 앤드류 씨 집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앤드류. 네, 외국인 집이었나 봐요. 미국인입니다. 로이 체프먼 앤드류. 이 사람은 1912년에 일본에서 배를 타고 동해안을 누볐어요. 동해안에 엄청나게 괴상한 물고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걸 추적하다가 장생포에 오게 됐고 장생포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생포 일대의 고래들을 탐험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단순하게 뭐 고래 탐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인디아나 존스라는 유명한 영화 있죠. 할리우드 영화. 네, 알죠. 뭐 1, 2, 3편 계속 속편이 나왔던 그 유명한 영화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사람.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 고고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인류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걸 자기는 아시아로 본 거라. 그래서 몽골, 중국, 한반도, 일본 여기를 막 누비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영사기, 필름 그때는 활동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 곳곳을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들이 우리 1910년대의 한반도의 모습, 울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생생한 기록물이 됐던 거죠. 고래를 찾으러 울산 앞바다를 탐험했던 앤드류스처럼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봤는데요. 오늘 과연 고래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기대와 설렘이 교차합니다. 저 고래바다 여행선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너무 설레요, 지금. 이 배가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개밖에 없는 그늘로 나가는 고래바다 여행선입니다. 와, 그만큼 울산에 고래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배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울산 앞바다 고래바다를 누볐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에 지금의 크루즈급 배로 격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4가지 코스로 고래바다를 다닙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고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 배를 많이 띄웠거든요. 그때마다 상당히 많은 고래를 봤어요. 고래를 못 보면 고래 생태 체험장 그리고 고래 박물관 여기서 이제 고래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근데 오늘 진짜 고래를 보게 된다면 정말 행운일 것 같아요, 선생님. 울산 앞바다에서 볼 수 있는 고래는 주로 밍크 고래 그리고 돌고래거든요. 참 돌고래는 정말 운이 좋으면 한 3,000마리 이상 봐요. 올해 들어서는 7월과 8월 달에 고래떼를 상당히 많이 봤고 참 돌고래가 최근까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앞바다에 정말 많이 놀고 있네요. 그렇죠. 90여 종의 고래 중 35종이 단열감한 만큼 울산 앞바다는 고래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생포는 한때 최고의 포경 전진기지였습니다. 이 장생포가 고래잡이로 유명하잖아요. 울산하면 고래죠. 네. 지금으로서 한 100년 전에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태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포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포경 선단을 이끌고 동해 바다 쪽으로 쭉 훑어내려오다가 동해 바다로 내려오는 고래 가운데 가장 물건이 되는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고래는 기신고래였거든요. 그 기신고래가 울산 앞바다에서 회귀를 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장생포를 포경기지로 삼고 1891년쯤일 겁니다. 그때 여기에 러시아 포경회사가 장생포에 차려졌습니다. 그때부터 활발하게 포경 사업이 시작이 됐네요. 됐죠.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초에 너무나 유명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동해 바다에서 러시아 군함들이 일본에게 대패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포경선들도 여기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1900년대 초반에 1910년대죠. 이때 일본의 고래잡이 배들이 장생포를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일본인 포경 선단들이 다 본국으로 철수했겠죠.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인 아래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 그 대가로 받은 게 포경선이었어요. 배. 그때부터 조선 포경 주식회사를 차려가지고 장생포에서 본격적인 고래잡이가 일어났고, 이 고래잡이가 1986년 포경이 금지되는 시절까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울산 앞바다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고래가 있는데요. 해안가에 가깝게 살면서 많은 사랑을 받던 고래입니다. 심지어 이름에 한국이 들어있는데요. 저 오늘 고래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래 보기가 참 힘드네요, 선생님. 그렇죠.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면 다 고래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보여주지 않아요. 아니, 언제 나타나나요? 정말로 울산 하면은 대표적인 고래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학명이 들어가 있는 고래가 있거든요. 이름이 정확하게 코리안 스톡 오브 그레이 웨일이거든요. 이걸 한국계 귀신고래라고 해요. 이거는 북극 쪽에서 해서 동해바다로 해서 울산 앞바다에서 회귀하는 고래. 한국계 귀신고래도 예전에는 동해바다에 엄청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울산 앞바다에서 사라졌죠. 대신에 알래스카 쪽에는 지금 100여 마리 정도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계 귀신고래의 이름을 붙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장생포 문화마을에서 봤던 앤드류. 울산에 1912년에 와가지고 한국계 귀신고래를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계 귀신고래의 뼈를 온전하게 가지고 뉴욕과 워싱턴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한국계 귀신고래로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 장생포입니다. 특히 귀신고래는 울산을 유독 사랑했는데요. 당시 울산 앞바다에서는 수많은 귀신고래가 오가면서 장생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아니, 그런데 왜 이름이 귀신고래예요? 귀신고래는 길이가 15에서 16m로 크거든요. 태어날 때 5m, 다 자라면 한 16m 정도 되고 몸무게가 무려 35톤. 그리고 고래는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배 쪽이 하얗고 그렇죠. 귀신고래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 한 덩어리의 회색빛을 띠고 있는데, 이 귀신고래는 굉장히 연안 쪽을 자주 다녀요. 깊은 심해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안 쪽에서 해초를 많이 뜯어먹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개비라든지 조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고래의 등짝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좀 기괴하게 보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동작이 워낙 빨라가지고 귀신같이, 귀신이 출몰하듯이 혼을 쏙 빼놓거든. 그래서 귀신고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또 하나, 이 귀신고래는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귀신고래는 유독 울산을 사랑했어요.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체포먼이 울산에 왔을 때 무려 188마리가 포획이 됐거든요. 그런 정도로 울산 앞바다에 귀신고래가 많았던 거죠. 왜? 정자부터 시작해서 주전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울산의 연안에는 귀신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돌미역이 무궁무진했거든. 그리고 귀신고래가 울산 앞바다에 올 때는 새끼를 베고 왔거든요. 여기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를 키웠거든. 그래서 체포먼이 한국계 귀신고래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계 귀신고래는 지금 만날 수 없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는데요. 고래가 돌던 울산 앞바다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울산 앞바다는 아주 특이하게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바다에 천연기념물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고래바다인데, 네. 극경해유해면. 극경이라는 거는 귀신고래거든요. 귀신고래가 돌아 나가는 바다. 이 기념물이 만들어진 게 바로 1962년 울산공업센터가 문을 여던 시기입니다. 그때 바로 울산의 극경해유해면을 천연기념물로 만들었죠. 울산실록의 고래,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오늘 고래바다 여행선에서도 고래를 만나기가 힘들 만큼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가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울산을 가장 대표하는 귀신고래는 이제 동해의 바다에서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바다의 환경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 귀신고래가 울산 앞바다를 찾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나마 울산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멀리 나가서 고래를 볼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길이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고래바다 여행선을 한번 타시고 고래를 만나러 한번 동해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울산 앞바다에서 다시 고래들이 뛰어놀길 바라봅니다.